지금 온 나라가 공무원 시험에 열중하고 있고 청년 실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기업에 가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열중하는 공시족이 되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직군, 직렬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약 110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 110만 중에는 교육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그 직군이, 직렬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행정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소위 일반직 공무원들은 과거에 1급, 2급, 3급, 4급, 5급을 1980년 50이 들어서면서 1급, 2급 갑을 해가지고 있던 것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 2, 3, 4, 5, 6, 7, 8, 9급이 되겠고요. 5급, 7급, 9급만 외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5급은 대졸 수준입니다. 대졸 수준. 대졸 수준이라는 게 대학 졸업자가 아니고 대졸 수준이고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5급 공개 채용 시험은 대졸 수준이기 때문에 대졸 수준에 맞추어 시험 과목을 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7급은 전문대졸 수준입니다. 전문대졸 수준. 그리고 9급은 고졸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1, 2, 3, 4, 5, 6, 7, 8, 9 외에 다른 계급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0계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10계급 체제로 되어 있고, 또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년 보장형이 있고 정년 보장형이 아닌 그룹이 있는데, 정년 보장 B그룹인 경우에는 계급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군, 직급, 직위, 직책, 비고, 임용 수준이 있는데, 직급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직위는 이제 1급은 관리관, 그 다음에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관, 서기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관 위에 이제 차관보가 있고요. 차관보 위에 차관, 차관 위에 장관, 장관 위에 부총리, 부총리 위에 총리, 총리 위에 대통령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리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은 동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이다라는 게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다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젊은 퀸 세대, MZ 세대, 창의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세대들은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 합격 후 8급으로 이제 이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갖다 행정학이나 할지 인사용어로 승진이라고 합니다.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진급이라고 하는데, 진급은 주로 군내에서 쓰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기업이라 할지 공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에서는 승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승진이라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 승진할 경우에는 최소 소요 연수가 1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급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10년, 여기서 10년이죠. 10년, 20년, 30년 되기 때문에 아마 9급으로 가시게 되면 6급까지 올라가면 거의 이제 정년이 차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7급인 경우는
7급에서 그래서 10년, 10년 이상, 그래서 10년, 그럼 20년이 넘죠? 그래서 5급 정도 가버리면 거의 끝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급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4급으로 올라가도 5급에서 머물다가 5급에서 있다가 4급으로 승진한과 동시에 이제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4급으로 올라가서 일부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실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 대학을, 똑같은 전문대학을 나오더라도 임용하는 직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이 아주 쉽게 생각해서 9급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9급으로 들어갔을 때 이 9급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나 후배가 5급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5급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공무원의 애로사항인데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이런 이제 직급 체계 그리고 근속 연수가 공무원이 1년 근무한 것을 1호봉이라는데 1호봉을 근속 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속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승진에 다음 승진에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7급이나 5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나 같이 공부했던 고시원도 공부했던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은 안정적인 대신에 승진 소요 기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공무원은 다 좋다. 무조건 기업에 가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을 시험 준비하실 때 공무원의 실상을 좀 파악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돼도 이런 걸 알고 들어가셔야지 공무원이면 만사가 풀린다.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사례 분석으로 앞으로는 이 각자 개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메일을 보내주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나온 그런 고위공무원 고위 공무원 비리 수익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3급 이상 공무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급 이상 공무원은 별도로 이제 비리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이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위험한 부분에 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가게 되면 기업은 기업의 경영진의 책임하에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돈이 된다면 투입 대비 수익이 많다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무원 준비에 임하는 자세와 기업으로 가는 자세는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공무원은 오로지 학력, 경력, 지역,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공개 임용하는 직급에 따라서 결정이 다른 것이지 과거에 영어 공부를 잘했다든가 전공이 전자공학이라 할지 행정학이라 할지 이런 것은 크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무원을 준비하시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이런 문제를 좀 알고 접근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제가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